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남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명화로 보는 그림책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책놀이를 해볼까 해요. 명화로 보는 그림책과 더불어 민화로 보는 그림책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해바라기 작가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등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가 살아생전에는 단 한 작품, 아르레 붉은 포도밭만이 팔렸다고 하니 그림을 팔아서 살아가야 하는 반 고흐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동생 테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릴 재료를 사기에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빈센트 반 고흐는 신학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화랑에서 그림을 파는 일을 하기도 하고 전도사가 되어 성경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더욱 그림에만 몰두했던 반 고흐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림도 인정받지 못하자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어요. 인상파 화가 고갱과 그림 작업을 함께 하던 중 다툼이 생겨 고갱이 반 고흐의 곁을 떠나게 되자 고갱은 결국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세상에 홀로 나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이 깊은 상처가 되어 반 고흐를 병들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빈센트 반 고흐의 친구였다면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은 반 고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수업에서는 명화로 보는 그림책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그를 기억하기 위한 맥컬린의 Starry Starry Night 음악을 함께 들으며 눈으로 보는 그림책, 귀로 듣는 그림책, 생각하는 그림책, 글로 쓰는 그림책까지 친구들의 감성을 가득 채우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미남쌤과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맥컬린의 Starry Starry Night을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미남쌤과 함께 별이 빛나는 밤 감상해 볼까요? 짜잔! 별이 빛나는 밤 어떠신가요? 우리 집 10살, 7살 두 어린이는 사이프러스가 불타오르는 높은 성 같기도 하고 별무리 진 밤하늘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거친 파도 치는 바다 같기도 하고 파도가 마을을 집어삼킬 것 같기도 하다는데요. 그만큼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가 셀레미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작품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불꽃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는 우리나라의 측박나무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이프러스와 밤하늘을 밝게 비치는 초승달 그리고 별빛, 소용돌이 치는 구름의 움직임까지 굉장히 강렬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혹시 초승달과 함께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셨나요? 세어보셨다고요? 네, 맞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등장하는 밤하늘의 별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모두 11개랍니다. 왜 하필이면 11개일까요?
빈센트 반 고흐는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고 얘기할 만큼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기를 좋아하던 빈센트 반 고흐는 밤하늘의 별을 11개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빈센트 반 고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해요. 그렇기에 그의 작품에서는 숨어있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던 초승달과 함께 11개의 별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그의 11명의 형제들과의 관계, 모세의 기적 이후 이집트로 내려와 살던 지역의 이름을 기름진 초승달로 불렀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작품을 감상하고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이지만 그 작가의 성장 배경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함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죠? 실제 수업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며 친구들이 가장 선호했던, 좋아했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해바라기, 자화상, 아르레 붉은 포도밭,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별이 빛나는 밤. 그 외에도 아주 멋진 작품들이 많아요.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를 기억하기 위한 맥컬린의 음악을 함께 들으며 그의 그림을 나만의 감성이 듬뿍 들어가게 표현을 해보는 활동을 해봤는데요. 짜잔! 친구들과 함께 나만의 감성이 들어간 별이 빛나는 밤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어때요?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음악을 들었지만 내가 느끼는 감성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 좀 더 특별하다는 거 보이시나요? 나만의 감성이 들어간 별이 빛나는 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렇게 두꺼운 작은 종이, 그리고 뾰족한 나무. 뾰족한 건 뭐 요즈도 괜찮고요. 긁을 수 있는 것이면 좋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크레파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때그때 이렇게 스크래치 도화지를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스크래치 도화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하얀색 종이에 연한 색깔부터 시작해서 진한 색깔로 이렇게 전체적인 마무리는 검정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 중에 가장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메워주듯이 스크래치 도화지를 만든 후에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답니다. 어떠셨나요? 나만의 감성이 듬뿍 담긴 별이 빛나는 밤에 표현해 보셨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며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명화로 보는 그림책 미남쌤과 함께 했는데요. 즐거우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는 미남쌤과 하는 그림책 책놀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